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다시 돌아온 줍줍의 시간입니다. 어차피 계속 이야기하게 될 줍줍,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죠. 올해는 2차 드래프트 때문에 방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방출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야 있겠지만 대부분은 2차 드래프트용 트랩카드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드래프트 이후에 각 구단에서 추가 방출 소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현재까지 방출된 선수들 중에서 줍줍할 만한 자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선수이자 유일한 야수는 삼성의 1996년생 우투수 김태근 선수입니다. 김태근 선수는 빠른 발과 탄탄한 수비를 갖춘 선수로 중견수 소화 능력도 꽤 좋은 편입니다. 다만 롯데는 외야 자원이 풍부한 편이라 처음엔 김태근 선수를 후보에서 제외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퓨처스리그에서의 활약이 정말 눈에 띄었어요. OPS 1이 넘는 커리어 하이 성적을 기록했고 시즌 초반에는 1군 무대에도 콜업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태근 선수는 1군에서 꾸준히 기회를 받았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냈을 선수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5월 24일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부상으로 재활조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방출 명단에 오르고 말았죠. 부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그 부분이 리스크라면 리스크입니다. 그래도 분명 아직 보여줄 잠재력이 많은 선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성장할 여지가 있는 자원으로 보입니다. 롯데 소속 선수 중에서는 장주성, 김동혁처럼 수비력으로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지만 59개의 도루를 기록한 김태근은 뎁스를 보강하기 위한 좋은 브릿지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밀한 메디컬 체크는 필수겠죠. 한편 야수 쪽에서 가장 이름값 있는 선수라면 역시 서건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LG에서 방출됐을 때도 한번 언급했었죠. 이후 기아에서 마지막 시즌을 보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첫 번째 투수는 별표 NC 다이노스 출신의 좌완 투수 서희태 선수 1997년생 별표입니다. 무려 196cm의 큰 신장을 자랑하며 평균 140km 초중반대의 직구를 던지는 투수로 과거에는 잠재력 높은 유망주로 큰 기대를 받았던 선수죠. 하지만 트레이드와 방출을 거치며 팀을 여러 번 옮기는 과정에서 재구 난조를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이번 시즌 두 번째 방출을 당했습니다. 퓨처스리그에서도 이닝당 볼넷이 1개가 넘을 정도로 재구 불안이 심각했습니다. 몸 조건이 좋고 좌완이라는 장점 덕분에 한때 드라이브라인 훈련을 거치기도 했고 호주 리그에 파견돼 경험을 쌓는 기회도 있었지만 결국 팀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방출로 마무리됐습니다. 정말 아쉬운 점은 조금만 터져준다면 최고 148km까지 나오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큰 키의 좌완 유망주라는 점입니다. 오늘 다뤄볼 투수진들은 모두 반등이 절실한 선수들인데요. 김상진 코치가 지난번처럼 별표 미역 전략, 시위드 스트래터지, 별표로 서희태 선수의 빠른 공을 잘 살려낸다면 롯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별표 두산 베어스 출신의 우완 투수 최세창 선수 2001년생 별표입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 편이지만 최고 구속 153km의 공의 무브먼트도 상당히 좋은 투수로 평가받았죠. 군 문제까지 해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일찍 방출된 건 솔직히 의외입니다. 올 시즌 성적만 보면 방출 선수치고는 꽤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볼넷 비율이 다소 높긴 하지만 삼진율도 높아서 기대치를 높인 선수였죠. 특히 2021년 군 입대 직전에는 퓨처스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0.00을 기록하며 두산 차세대 파이어볼러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 후 첫 시즌이었던 지난해 어깨 부상을 당했고 올해는 7월 4일 이후로 경기 출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방출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건 아닌지 걱정스럽지만 군 복무도 마친 젊은 강속구 투수를 이렇게 놓친 건 아쉽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몸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뒤에야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 박준혁 단장 체제의 롯데는 이전보다 부산 출신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세창 선수 역시 부산 개성고 출신의 유망주이기 때문에 롯데가 한 번쯤 컨디션 체크를 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면 군 문제를 이미 해결한 젊은 강속구 투수에게 롯데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선수는 별표 하나은행 전 하나원큐 출신의 좌완 투수 박성훈 선수 1999년생 별표입니다. 입단 초기에는 박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당시부터 꾸준히 주목받던 좌완 유망주였습니다. 비록 구속이 아주 빠른 편은 아니지만 공의 회전수와 타이밍이 좋아 1군에서도 자주 활용된 선수죠. 특히 하나은행의 마지막 포스트 시즌 선발 투수로 나섰을 만큼 팀 내에서 나름의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체격도 좌완 투수치고는 밸런스가 좋고 공의 움직임 덕분에 종종 유원진 스타일의 투수로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직구 구속 한계와 확실한 변화구 부재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1군에서는 단 3경기만 등판. 최근 3시즌 동안 퓨처스리그에서도 6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해 성적 자체로는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선수들 중에서는 1군 경험이 있고 발전 가능성도 엿보이는 투수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조금만 손본다면 좌완이라는 희소성을 살려 반등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등판이 워낙 적어서 처음엔 소개를 망설였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 방출 선수 중 유일하게 여러 구단이 관심을 보인 투수이며 그중 한 팀이 기아라는 점에서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낮은 실점률을 가진 좌완 자원이 부족한 롯데 입장에서는 박성훈 선수의 준수한 제구력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한 마지막 선수는 바로 별표 박준표 선수 1992년생 기아 타이거즈 출신 별표입니다. 박준표 선수는 사이드암 특유의 매력적인 투구폼과 예리한 커브로 한때 기아 불펜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했던 선수죠. 특히 2019에서 2020년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을 기록하며 중간 개투로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롯데가 고전하던 시기라 그런지 박준표 선수가 마운드에 오르면 상대팀 기세가 꺾이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상 깊었던 완벽한 사이드암 무브먼트의 주인공이었죠. 그래서인지 예전에 박준표를 떠올리면 다시 그 시절의 폼으로 돌아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그의 최대 강점이던 직구 위력이 예전만 못해지면서 최근에는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퓨처스리그에서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방출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사이드암 투수 중에서도 이닝당 볼넷이 3개 미만으로 안정적인 제구를 갖춘 투수는 롯데에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박준표 선수는 구미가 당길 만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1군에서 확실한 셋업맨으로 활약했던 경험이 있고 통산 50홀드 이상을 기록한 검증된 불펜 자원입니다. 이건 현재 롯데 선수들에게서 좀처럼 보기 힘든 부분이죠. 물론 지금 컨디션만 놓고 보면 예전처럼 절대적인 필승조 역할을 맡기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5점 차리드를 지키는 상황에서 한 번쯤 믿고 내보낼 수 있는 투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2차 드래프트 상황을 봤을 때도
박준표 선수가 반등해서 준필승조 역할을 해준다면 롯데 불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ABS, 자동볼 스트라이크 시스템의 영향으로 사이드암 투수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형의 투수가 한 명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롯데는 여전히 1군에서 던질 수 있는 투수층이 얇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방출 명단 중에서는 박준표 선수가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선택지로 보입니다. 올해 롯데의 마운드가 워낙 불안했기에 투수진 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른 팀에서 방출된 선수들을 적절히 활용해 정현수가 11라운드에 다시 지명되지 않도록 탄탄한 투수 라인업을 구축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롯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드래프트 때도 말씀드렸지만 롯데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대형 전력 보강뿐 아니라 실질적인 투수 자원 수급입니다. 크게 눈에 띄는 영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규모라도 실속 있는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 상위권 팀들도 방출 선수 영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남들이 버린 선수니까 안 데려온다는 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전력을 끌어올리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방출 선수 영입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롯데의 올해 문제점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이런 선수들을 잠재적인 전력 보강 카드로 주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죠. 과연 어떤 방출 선수가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매력적인 선수는 누구일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